당신은 훌륭한 연기자이다. 특히 즐거운 척 거짓으로 꾸밀 때는 그야말로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당신은 무표정한 모습으로 귀여운 이모티콘을 누르고 또 차가운 표정으로 하하하라고 글 올린다. 당신의 겉모습은 고분고분한 예스맨이지만 그 내면은 최고의 말대꾸쟁이다. 입으로는 항상 네 라고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말이 돼 하며 반감을 품는다. 남들에게는 흔쾌히 도움을 베푸는 느낌을 주지만 내심 귀찮아 죽겠어를 부르짖는다. 당신은 가끔 사랑에 빠지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본래는 가장 좋은 나이대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여겼지만 현실은 다르다. 가장 좋은 나이대에 들어섰지만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변치 않게만 보인다. 한때는 이렇게 자신을 속이기도 했다. 지나갈 테면 지나가라지. 원래 좋은 것은 항상 상자 깊숙이 숨겨두는 법이니까.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닫는다. 자신의 상자는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깊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라오양의 부엉이 지음, 하진이 옮김, 나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매일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실은 마음 여기저기 상처투성인데 말이죠. 이 책은 일상 속 고민에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작가님의 명쾌한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일하게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게 하기도 하고 때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옹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책이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손에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못이다. 웅변증에 걸린 환자가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는 대단히 예의 바르게 환자에게 말했다. 앉으세요. 환자는 불쾌한 듯 대꾸했다. 내가 왜 앉아야 하죠? 앉지 않아도 되는 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까? 이렇다 할 방법이 없던 의사는 물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먼저 물 한 모금 마시지요. 환자가 말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단편적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물이 다 마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물속에 산화칼륨을 섞었다면 절대로 마시지 않겠어요. 의사가 말했다. 이 물에 어떤 독약도 안 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가 말했다. 누가 당신이 독약 탔다고 했나요? 아무렴 당신이 독약을 탔다고 내가 무고하다는 겁니까? 검찰청에서 당신이 독약을 넣었다고 기소한대요? 난 당신이 독약을 탔다고 말한 적 없어요. 내가 독약을 탔다고 말한 건 당신이에요. 이거야말로 더 지독한 독약을 탄 거나 다름없네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화제를 바꾸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환자가 말했다. 그거야말로 헛소리네요. 여기 날씨가 좋다고 해서 전 세계 오늘 날씨가 좋은 건 아니죠. 가령 북극은 오늘 날씨가 아주 안 좋아요. 눈폭풍이 불고 길고 긴 밤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반박했다. 여긴 북극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환자가 말했다. 그렇다고 북극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되지요. 당신이 북극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사실의 참모습을 왜곡하는 겁니다. 다른 꿍꿍이 속셈이 있는 거지요. 의사가 포기한 듯 말했다. 오늘 진료는 끝입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환자가 말했다. 당신은 내게 돌아가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어요. 여긴 병원이고 병원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체포할 권리도 없고 나를 총살할 권리는 더더구나 없어요. 잔혹한 현실은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행운은 매우 드물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허다하다는 점이다. 무릇 어떤 일을 증명하는 데는 논리와 증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정하는 데는 아무튼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라는 한마디면 족하다. 언쟁을 즐기는 사람은 종종 승부욕이 강하면서도 그다지 도량이 넓지 않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에만 갇혀 살며 타인의 포용과 인내에 익숙하다. 매사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반박한다. 심지어 충분한 사고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무작정 방박한다. 이러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는 진지하게 상대하거나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누군가가 어떤 학자에게 3 곱하기 7은 28입니다 라고 말했다. 학자는 3 곱하기 7은 21입니다 라고 정정해 주었고 이 일로 재판까지 하게 되었다. 판사는 학자에게 곤장 20대를 치라고 판결했다. 3 곱하기 7은 28이라고 우기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는 당신이 더욱 어리석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살다 보면 손바닥만한 견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바다는 어떻다는 둥, 산은 어떻다는 둥, 좀 더 넓은 세상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과 수준이 안 맞는다고 판단될 때는 억지로 대화하지 마라. 억지로 그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도 없다. 오히려 멀찌감치 떨어져 거리감을 둔다면 상대방에게 신비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굳이 상대방의 턱 밑까지 다가가 언쟁해서 서로 불쾌감을 느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봤자 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말이 이치에 타당하다고 자기 합리화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짜증나고 답답할 뿐이다. 그 어떤 대화이든 기본적 사실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쌍방 모두 각자가 상상하는 사실 속에 머물러 있기에 대화를 나눌수록 서로의 격차만 커질 뿐이다. 현대무용가이자 방송인인 진싱은 말했다. 당신의 길만 묵묵히 가라. 당신이 산 정상에 올랐을 때 그들은 아직도 산기슭에서 끊임없이 짓거리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이 내뱉은 침방울의 향연을 누릴 뿐 당신에게 그 어떤 상처도 입히지 못한다. 정작 자신은 홀대하면서 타인에게만 잘하는 당신. 라오후가 메시지를 보냈다. 나를 팝니다. 이젠 나랑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규 학업 과정은 모두 마쳤고 얼굴은 조금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세월에 약간 닳고 적잖은 마음의 상처들도 입었지만 혼자서도 그럭저럭 생활을 잘 꾸려 나간답니다. 구매 의사가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배송비는 무료이고 혼자서 계단도 올라간답니다. 나는 이렇게 회신을 보냈다. 좋아, 우리 집으로 붙여줘. 우리 집에 술과 고기도 많아. 잠시 뒤 라우가 잔뜩 의기소침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생기를 잃은 눈빛에 침울한 표정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인형 같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묻고서야 나는 비로소 그동안 라우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컨대 회의 시간에 라우가 의견을 내놓으라 치면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그의 의견을 반박하며 무시하기 일쑤였다. 회식이 있는 날이면 라우만 빼놓고
자기들끼리 우르르 떼를 지어 나가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사진을 여발한 듯이 단톡방에 올리니 그야말로 대놓고 라오의 염장을 지르는 일이었다. 사실 라오는 유명한 나홀로족이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밥도 혼자 먹고 공부도 혼자 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평소 걸음걸이가 여느 친구보다 2배나 빨랐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저 아는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아서 최대한 길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나는 라오가 자기소개란에 적어놓았던 중국 시인 바이허린의 시 고독 글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항상 혼자서 무수한 세월을 살아온 별들을 보살펴왔다. 라오가 물었다. 어떻게 하면 왕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했다. 고등학교랑 대학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지 잊었어? 그때랑 똑같이 지내면 돼. 어차피 지금 다니는 회사에 평생 있을 건 아니잖아. 우리 주변에는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한 집단 속에서 가장 인기가 많거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나머지 구성원들로부터 덩달아 배척받는다. 혹은 외모나 집안 배경이 열악할 때도 왕따를 당한다. 반대로 학교 성적이나 업무 능력이 주위 사람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거나 혹은 남다른 기질과 배짱을 가져도 무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괴팍하다 등의 꼬리표가 달리기 일수다. 바꿔 말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데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당신은 그저 덩치가 큰 징검다리 돌일 뿐이다. 남들은 당신을 넘지 못하고 빙 애둘러 가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가?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해 실수할까봐 아예 입을 다문다. 그러다 마지못해 말을 해야 할 때는 간신히 저기요 라고 말하지 않나.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누군가가 순서를 새치게 하여 당신 옆으로 오면 혹시나 뒤로 밀려날까봐 안절부절 마음 졸이지 않나. 마트에 갔을 때 아무것도 사지 않고 빈손으로 나올 때면 경비원에게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겁먹지는 않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먹는 소리가 크게 날까봐 감자칩과 같은 과자는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지 않나. 사실 우리는 누구나 남들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유난히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성적으로 차갑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이 늦어서 한참 뒤에야 깨닫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운 점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싸가 되기 위해 혹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애써 지워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마저 망쳐버린다는 걸 모른 채 말이다. 일단 인싸가 되는 것을 하나의 자랑이자 명예로 여기면 자기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뀐다. 학업 성적이나 혹은 업무 성과가 아닌 단체 카톡방의 댓글 수나 좋아요를 누른 숫자 혹은 인증사진에 집착하며 사교활동에 목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굽혀 어느 집단의 일원이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나다운 삶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마 단체 카톡방의 댓글 수는 줄어들 것이고 친구들과의 모임 횟수도 줄어들 것이며 생일에 축하해주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그 대신 타인의 뜻에 따르거나 혹은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를 굽히거나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 주변에는 당신을 바꾸려고 훈계하거나 잔소리하는 사람이 많다.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은 마치 거창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조소나 배척을 당하고 고립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마땅히 그에 저항하고 당신의 뜻을 견지해 나아가야 한다. 어차피 당신의 인생이다. 설사 인생이 망가진다고 해도 남이 아닌 당신 손에서 망가지는 것이 옳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스럽지 않다고 말하면 곧장 천진무구한 표정을 짓는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교양이 없다고 하면 당장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누군가가 당신을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말하면 인상을 찌푸리는가? 당신은 왜 그처럼 남들의 말에 연연하는가?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면 왜 당장 그 사람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드는가? 당신이 내성적인 성격이라면 내면적인 소양을 가꾸면 된다. 억지로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꾸려고 든다면 오히려 당신 자신을 망칠 뿐이다. 사실상 집안 배경이 안 좋다, 학력이 낮다, 외모가 보잘것없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 환경이 불우하다 등등의 온갖 상념이 당신의 머릿속을 채우면 단 하루도 평온하게 보낼 수 없다. 반면에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히 직시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좀 더 현실에 충실할 수 있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게 되어 외로움을 느낄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도 혹은 남들보다 재능이 부족해도 상관없다. 차분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곧장 그 일을 시작하라. 속상하고 초조하고 질투하고 또 억울한 감정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당신의 열정과 정신력마저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당신이 계속 내면을 가꾸어 간다면 언젠가는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외적 화려함만 쫓는다면 발전은커녕 한층 도태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